네, 안녕하십니까. 세무사빠의 세금 이야기. 오늘도 이제 상속세 쪽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어서 살펴본다면 이 계산 구조를 먼저 보고 가면 우리가 저번에 공부했던 부분이 이제 총상속재산, 그 다음에 사전 증여재산가액을 더하고, 그 다음에 본래의 상속재산, 의제, 추정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했었죠. 여기서 뭐 과세 제외라든가 각종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제외해서 과세가액이 나온다. 이제 이 부분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요. 오늘 살펴볼 내용이 뭐냐면 상속 공제 부분이에요. 이 상속 공제 부분은 솔직히 상당히 방대하죠, 내용이. 그리고 이 상속 공제가 어떻게 본다면은 상속세의 어떤 절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절세할 수 있는 것들은 결국은 뭐냐 하면 상속 공제를 잘 활용하는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결론이 되죠. 그래서 이 상속 공제 부분을 좀 가서 보면, 네, 상속 공제 부분을 가서 좀 보면, 기본적으로 이 상속 공제에 대한 얘기를, 일단 국세청에 나와 있는, 그쵸. 국세청에 나와서 설명하고 있는 이 어떤 국세 신고 안내에 대한 어떤 인터넷 자료를 갖고 좀 보면 하나하나 좀 살펴보시자고요. 여러분들 이제 물론 체계 교재도 있겠지만 좀 더 이제 국세청 자료가 좀 디테일하기 때문에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얼마를 해준다? 네, 기본적으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다. 그러면 기초공제 이역을 그냥 기본으로 합니다. 무조건 상속공제에는 기초공제 이역이 기본으로 들어간다 라고 보면 되죠. 그 다음에 이 가업상속은 좀 나중에 보기로 하고, 그 밖에 인적공제로 해서 기초공제 이역을 해주고요. 그 다음 또 뭐가 되죠? 네,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자녀 및 동거가족, 네, 자녀 및 동거가족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자녀 공제 1인당 5천만 원, 미성년자 공제. 자, 미성년자 수 곱하기 1천만 원 곱하기 19세에 달할 때까지 자녀 연수, 남아있는 연수를 얘기하는 거죠. 연로자 공제, 연로자 수 곱하기 1인당 5천만 원, 65세 이상자의 하나입니다. 연로자를 하면 장애인 공제, 장애인 수 곱하기 1천만 원 곱하기 기대 여명 연수. 네, 그 이제 정부가 발표하는 기대 여명이 있거든요. 현재 몇 살인데 정부가 발표하는 기대 여명까지 네, 그 연수를 곱해서 가는데 모르겠어요. 과거에는 이제 자녀들이 많으니까 상속인들 자녀들이 많으니까 이런 어떤 인적 공제를 통해서 그 밖에 인적 공제를 통해서 하는 것이 더 좋았을 수도 있는데 가면 갈수록 자녀 수가 적기 때문에 이 인적 공제를 적용받는 것보다는 주로 보다 일괄 공제로 가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일단 뭐 자녀 공제, 미성년자 공제, 연로자 공제, 장애인 공제 받는데 솔직히 이게 적용되는 케이스보다는 네, 지금 볼게. 일괄 공제를 적용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읽어볼게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배우자 및 직계비속 형제 자매 등인 때에 상속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경우 기초공제 2억과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과 5억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기초공제 2억 하고요. 그 밖의 일괄공제 합계액을 합했을 때 이게 5억이 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얘 볼게요. 기초공제 2억과 그 밖의 인국공제가 1억 5천이에요. 그럼 합치면 3억 5천이죠. 당연히 뭐보다 작아요? 일괄공제 5억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케이스가 뭐냐면요. 그 밖의 인적공제가 적용되는 경우보다는 기초공제 2억과 그 밖의 인적공제가 5억보다 작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로 뭘로 갑니까? 일괄공제 5억으로 주로 갑니다. 대부분 이거 실무를 해보면 대부분 일괄공제 5억을 적용받는다. 그리고 자, 5억이 또 뭐가 이걸 공제하고 또 배우자 공제도 실제로 또
5억을 공제받는 케이스가 많아요. 거기 보면 여기 이제 배우자 상속 공제가 있는데 한번 볼까요? 자, 배우자 상속 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계시는 경우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에 있으면 네,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때 배우자 부분의 공제를 얘기하는 거죠. 대부분 뭐냐면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받아도 5억 미만이다. 이래 버리면 얼마를 해줍니까? 5억을 기본으로 해줍니다. 자, 배우자 공제가 기본으로 5억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무상 가장 많이 기본으로 가는 게 뭐냐면 상속세는 일단 기본적으로 10억이 넘지 않으면 세금이 없다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이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가 받는 배우자 공제 최소 얼마? 5억. 이것 때문에 둘이 합쳐서 얼마? 배우자가 있고 만약에 상속이 개시되고 돌아가셨다, 즉 상속이 개시됐는데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다. 그렇다면 일괄공제 5억, 그 다음에 배우자 공제 5억, 기본으로 10억이 공제가 되다 보니까 상속재산이 10억이 넘어가지 않으면 세금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일괄공제, 그 다음에 배우자 공제 5억. 그래서 요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만약에 배우자가 없는 상태라면 일괄공제 5억, 요 부분을 이제 먼저 생각해야죠. 상속재산이 5억이 넘어가지 않다면 세금이 없을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일괄공제 이 5억과 배우자 공제 5억이 가장 많이 실제로 쓰이고요. 만약에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이상이다. 그러면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도가 있어요.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받는데 그러면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은 뭐냐? 배우자가 상속받은 상속재산가액. 여기는 당연히 사전 증여하고 추정 이런 거 제외합니다. 실제로 받은 거에서 배우자가 내기로 한 공과금이나 채무, 그 다음에 비과세 이런 것들을 뺀 게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되고요. 요게 혹시 30억을 넘는다 그러면은 안 돼요. 무조건 아무리 많아도 30억은 넘어갈 수 없고요. 여기 보면 1과 2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그랬죠. 30억과 1 중 적은 거. 이거 보시면 결국 뭐냐면 상속재산에 추정 상속재산을 더하고 10년 이내에 이런 걸 다 더한 다음에 상속인 외의 자에게 한 거 다 빼요. 그 다음에 비과세, 즉 뭐냐면 상속인들한테 오지 않은, 즉 배우자와 자녀, 즉 상속인들한테 오지 않은 것들을 제외한 실제 상속인들에게 들어간 온 재산들 곱하기, 그렇죠? 곱하기 공과금 채무를 뺐으니까 실제 받은 것들이죠. 이거에 누구분? 배우자의 법정 상속 지분을 곱한 거. 그 금액이 한도라는 거죠. 당연히 여기서 또 뭐죠? 배우자의 사전 증여 재산 과표도 빼요. 왜냐하면 배우자 사전 증여도 배우자 공제를 이제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중의 혜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빼서 배우자 한도를 정한다. 그래서 배우자 실제 받은 금액과 한도가 있는데 배우자의 법정 상속 지분과 30억 중 어떤 거? 작은 거. 이것이 한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인적 공제 부분이죠. 그래서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적용한다. 이게 이제 인적 공제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좀 올라가서 보면 가업상속이라는 게 있죠. 가업상속 공제를 좀 가볍게 살펴보면요. 여러분 이제 요새 뭐 그 대형 그 카페들이 많죠. 베이커리 카페들, 빵을 파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들이 많은데, 이제 흔히들 하는 이제 얘기로 이제 그런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실질적으로 많은 수익을 내느냐, 그 전보다는 어떤 걸로 가업상속을 하기 위한 일환으로 많이 사용된다. 이제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거는 뭐 이제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틀리겠지만, 어쨌든 이제 가업상속으로 그것이 사용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뭐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이 가업상속 공제를 한번 보면요. 그럼 가업상속 공제라는 게 뭐냐 하면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의 가업을 상속인, 자녀들이 이어서 하기 때문에 이 가업상속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왜냐하면 이 가업을 이어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속세가 과하게 부과가 돼버리면 가업을 이어서 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가업을 이어서 할 수 있도록 공제를 해줘야 되는데 문제가 없도록 이 금액이 꽤 크죠. 300억 원에서 600억 한도로 공제를 해줍니다. 되게 큰 금액이 공제가 되죠. 보면 가업이란 상속계시에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에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서 그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서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이 몇 년 이상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네, 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로서 피상속인께서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이 대상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뭐 중소기업, 중견기업 한번 이제 보시면 되고, 뭐 이제 아무래도 대기업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보니까 그러면 또 피상속인, 부모님이 어떤 상황이어야 되냐면 피상속인 부모님이요 최대 주주셔야 돼요. 최대 주주여야 돼요. 최대 주주이면서 특수적인 관계자 있잖아요. 가족들이라든가 그 최대 주주면서 그 특수 관계자의 모든 주식 비율을 합쳤을 때 지분이 40% 이상이 돼야 돼요. 10년 보유해야 되고 상장법인이라면 20% 이상을 쭉 10년 이상 계속 보유한 상태여야 한다. 이게 들어간 이유는 실질적으로 이게 가업의 요건이 되느냐 그 얘기죠. 법인이라면 뭐 개인 사업자라면 상관이 없지만 법인 사업자라면 본인이 피상속인이 최대 주주이면서 특수관계자의 지분을 다 합쳤을 때 얼마? 40%. 상장은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이라면 대표이사로서 가업 기간의 50% 이상을 재직하고 10년 이상의 기간을 재직하거나 또는 상속 개시를 소급해서 10년 중에 5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을 해야 된다. 그렇죠. 자, 이것을 이어받는 상속인, 자녀들은 18세 이상이고, 자, 상속 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이미 여기서 종사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신고 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거나 신고 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돼요. 당연히 그래야 가업을 이은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납부 능력. 가업이 중견기업에 한 경우 가업 상속재산 외에 상속재산 가액이 해당 상속인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 요런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요건에 맞게 되면, 네, 가업 상속 기간에 따라서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300억, 30년 미만은 400억, 30년 이상은 600억의 가업 상속 공제를 적용받게 되죠. 굉장히 큰 금액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개념으로 영농상속, 네, 농사를 영위하는 경우에서 이 농사를 이어받는데 또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30억 원 한도로 해서 영농상속 공제가 존재하죠. 뭐 당연히 뭐 8년 이상 영농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영농상속의 경우에는 그냥 이거는 좀 특이한 케이스죠. 흔히 있는 케이스가 아니니까 한번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본 게 기초공제, 인적공제는 합쳐서 5억이 안 되는 경우에 일괄공제 5억을 가고 배우자 상속공제도 5억이 안 된다 그러면 5억을 기본으로 받는다. 하지만 실제 상속받은 게 있다면 1번에 즉 배우자 법정 상속 지분과 30억 중 작은 거를 한도로 한다 정도 보시면 되고, 또 하나 이제 많이 보는 게 뭐죠? 금융재산 상속공제죠. 혹시 이제 상속재산에 금융재산이 있다. 여러분 금융재산은 평가가 필요 없죠. 그러니까 뭐 2천만 원 이하는 순금융재산, 이게 부채를 뺀 거죠. 전액. 2천만 원 초과 1억 이하는 2천만 원. 이제 이런 식으로 표에 의해서 해주겠다. 그리고 동거주택, 상속재산 중에 주택이 있는데 이게 동거주택, 같이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주택 또한 계속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동거주택 상속공제 6억을 한도로 해서 공제가 일어나죠. 요건은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것,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 개시를 소급해서 10년 이상 계속 동거할 것, 그렇죠. 그 다음에 1주택을 소유할 것, 그쵸? 그 다음에 현재 무주택자로서 요거를 상속받았을 것, 이제 이런 요건을 해당이 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상속공제를 살펴봤는데 간략하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